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기본부터 철저하게 익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없어. 다음 주부터 바꿀게요. 다시. 다음 주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투자 원칙 A부터 Z까지가 있거든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철순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네, 3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사부일체에서 여러분들께 무엇을 설명드릴까 하다가 요걸 준비했습니다. 바로 다음 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주식 매도 5원칙입니다. 다음 주는 그럼 뭐가 나오겠죠? 매수 3원칙을 할까 5원칙을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일단 이게 왜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인데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기업을 갖고 있어도 수익이 났는데 못 팔다가 손실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 종목도 매도해야 하는 방법이 있고 상승한 종목도 매도해야 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만한 매도 타이밍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자, 주식 매도의 중요성은 뭐냐? 수익이 났을 때 이거를 현금화 시켜야 매도를 해야 결국 내 수익으로 잡히는 건데 매도를 못했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손실로 가면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수익을 확정 짓고 그리고 손실도 중간에서 계속 빠지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손실은 커지지만 중간에 매도를 해버리면 손실을 더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수익 확정과 손실 방어를 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째 매도를 해야 되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이론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을 습득을 하셔야 되고요. 이론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면은 매도 신호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런 게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너지면 이제 팔아야겠다 해서 실제 매도 물량이 나와서 더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때 왜 이동평균선 무너지니까 매물이 나오면서 더 빠르게 빠지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론 습득이 되고 나서는 자기만의 투자 원칙들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건 계속 디벨롭을 하셔야 돼요. 저도 계속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시대마다 트렌드는 바뀌고 주가의 어떤 속도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는 투자 원칙을 적용시키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변동성장과 약세장에서는 더욱더 매도 시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변동성장과 약세장에서는 투심이 굉장히 약해요. 적극적으로 사기가 무서운 시장이기 때문에 보통은 악재가 나오면 일단 던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격하게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별거 악재 아닌 것 같아서 들고 있었더니 주가가 막 밀리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투심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동성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재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약세장, 투심이 안 좋을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만 오르면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빨리 나 팔고 요거라도 수익 벌어야겠다. 이런 매물들이 실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악재에 민감하고 빠른 차익 매물 추례로 상승했다 빠르게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더욱더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확정짓고 손실을 방어해야 되는 게 이 약세장과 변동성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원칙은요. 주식의 가장 기본이죠. 우리는 미래의 실적이 성장할 만한 기업, 기업의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이자 비전이죠. 이익을 만들어내는 회사를 보통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가는 기업들이 있죠. 분기든 반기든 아니면 연간이건 실적이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증권사에서는 커버하는 종목이라면 실적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합니다. 미래 실적을 보통 추정치를 발표를 하는데 그걸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계속 목표가를 높였다가 결국은 현재가보다도 낮은 가격의 목표가 나온 경우도 있죠. 그렇게 미래 실적을 추정치를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 업황의 문제거나 개별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미래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는 종목들이 있다면 일단 매도를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유를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는 업황이 악화돼서 실적이 안 좋아질 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역성장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해손실 같은 경우 구조조정 또는 인수합병, R&D, 시설 투자 이런 게 전부 다 보통 일회성 비용일 수도 있고 좀 길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일회성 비용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비용 부담은 생겨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무에는 좀 타격이 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도 이거 당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 회사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시설 투자. 과연 이게 미래 실적에 지속적인 충격을 줄까요? 왜 아니죠? 왜? 이 회사가 공장이 지금 남아도는데 공장을 또 지을 이유는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시설 투자를 보통 한다는 거는 지금 그 회사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거나 공장을 지금 풀가동했는데도 주문이 밀리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자기네가 하고 있는 주력 회사가 앞으로 2년 뒤쯤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예상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2년 전에 난 공장을 짓겠다 해서 미리 투자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인수합병도 초반엔 돈이 들어가지만 시너지가 나는 회사와의 인수합병이라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충격을 주는 내용이냐 아니면 지속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충격 주고 오히려 이 회사의 미래에는 도움이 되는 어떤 일회성 비용이었냐 이 부분을 반드시 판단하시고 만약에 미래에 좋은 거다 그러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안 좋아지는 것들은 확실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단기든 중장기든 무조건 우선적으로 체크하시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 매도 신호입니다. 사실 기술적 분석은요. 몇 개가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막 하루도 몇 개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이론들, 과거에 정말 몇백 년 전부터 있었던 이론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공부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매물대 같은 경우. 매물대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됐던 부분이에요. 만약에 지금 주가보다 위에 엄청난 매물대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물린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물대 저항이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보다 상단에 있다. 그렇다고 거기를 뚫지 못하고 만약에 주요 수급들,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던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주가가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전고점이 저항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고점 저항에서 만약에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으면서 주요 수급들, 매도 물량이 동시에 나오면서 밀리면 그때는 미련 없이 일단은 현금화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가 위에 장기 이평선이 있는 거예요. 200일선. 장기 이평선 뚫는 게 어렵다던데 뚫지 못하고 거기서 밀리면서 마침 또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외국인보다 기관보다 돈이 많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파는 겁니다. 자, 반대로 지금 주가 만약에 하단 매물대를 또 하향 이탈해요. 보통 지금 주가보다 밑에 매물대 또는 이동평균선 아니면 전저점 이런 게 보통 지지선이라고 하잖아요. 내려왔다가 여기를 찍고 올라가 주면 좋은데 이거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투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고점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는 투매예요. 그러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매도가 더 중요하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보조지표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 설명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보조지표를 제가 한번 다음에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지표도 각 보조지표마다 매도 신호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마다 그거는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조지표 상에서도 매도 신호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 같은 주요 수급들이 던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뭐 힘이 있나요? 저도 같이 던져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시를 보면 MACD라든지 RSI 지표 같은 경우 많이 쓰실 텐데 보시면 MACD나 RSI 선이 있고 그다음에 시그널 선이라고 두 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MACD나 RSI 선이 시그널 선을 밑으로 하향 이탈하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그때는 역시나 매도를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두 개만 적어놨지 볼 거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볼린저 밴드도 있고요, 일목균형표도 있고요, 굉장히 많으니까요. 각자 사용하시는 보조지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좋은 법도 말씀드리게 돼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요. 예상 범위를 이탈했을 때 내가 주식을 살 때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삽니다. 왜? 이 회사 굉장히 좋아질 것 같거든요. 이 회사 약을 만들고 있는데 약이 잘 팔릴 것 같고 실적 많이 늘 것 같고 내가 산 종목은 더 갈 것 같고. 그런데 매수했던 이유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보통 정정기사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뉴스를 보고 산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회사 뭐 계약했다고 하던데 그런데 갑자기 안 됐어요. 오늘 그 2월 달에 편출 종목이었나요? MSCI. 거기서 조선사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급락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거였어요. 거래하기로 했던 게 수주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거래가 보통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래가 취소됐다고 하니까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접근이 나오면 일단은 매도를 고려하시면 되고요. 실적과 수급도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가면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과연 가져가야 되나 매도해야 되나 신중하게 보셔야 되고요. 가장 우려가 되는 것들은 주력 사업부의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리테일 가격도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방 산업의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주력 사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당연히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력 사업부가 타격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 매크로 이슈들은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보셔야겠죠. 뭐 무역 분쟁, 코로나 때 뭐 그때 사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으니까 지수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때는 같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떤 이슈가 나와서 밀렸대요. 근데 이게 지금 밀리게 해서 악재 같긴 한데 이게 이렇게 보면 또 호재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일단 파세요. 왜냐면은 망설이는 동안 또 주가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빠졌다는 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설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다. 그리고 다시 재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네 번째는요. 자, 이거는 제가 주사빌체 앞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오버행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잠시 비중을 축소하거나 또는 현금을 장관시켰다가 다시 사면 됩니다. 자, 오버행 이슈가 뭐죠? 신주가 상장되거나 묶여있던 물량들이 풀리는 그때, 이래서 주가가 희석될 수 있는 요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들이 나오거나 또는 회피성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 물량이 풀리거나 아니면 또 신주가 상장되는 그 시점에 주가가 이 회사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이미. 그렇다면 던질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럼 주가가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 상승 여력이 이미 좀 많이 부진한 상황이었다면 일단 신주 상장되거나 또는 락업 물량 해제되면 바로 주가 밀리기 시작할 겁니다. 미리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때는 많이 조심하시는 게 좋다는 점 참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주 많이들 IPO에 참여하시죠? 항상 하실 때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묶여있는 물량들이 있어요. 근데 초반에 만약에 10%, 20%, 30% 물량 이렇게 좀 많은 물량들이 풀리게 되면 미리 빠지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빠르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체크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요. 다섯 번째는 나보다 더 매력적인 종목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이 더 높은 종목이 나왔을 때는 매도하고 그 종목을 갈아타야겠죠. 아니, 이게 더 내가 봐도 좋아 보이는데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고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동종업계의 종목을 사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면 자, HBM이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지금 AI 반도체 때문에. 근데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 판매를 했죠. HBM3를요. 그러면 점유율 측면에서 얘가 거의 독점인 거예요. 근데 굳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잠깐 갈아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치고 올라오겠지만 지금은 역시나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 1, 2위 기업이 있어요. 근데 한 종목이 먼저 뜬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차익 매물 나오면서 밀립니다.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팔고 덜 오르는 종목, 2위 기업, 경쟁 기업, 요 기업을 사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키 맞추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열 종목을 매도하고 저평가 동종업계 기업을 매수하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 아까 지지선 하향 이탈하면은 매도하시라고 했죠. 근데 거기서 지지하고 반등 나오는 기업도 있어요. 차라리 그 종목을 갈아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업황이 안 좋은 종목은 당연히 안 갖고 있어야겠죠. 업황 좋은 종목으로 전반적인 포트 리밸런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예시인데 에코프로 지금은 뭐 많이 할인이 됐기 때문에 중장기라면 좀 가져가도 된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가지고 있었던 분들,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분명히 여기서 복귀를 하셔야 돼요. 이게 혼내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오가 있으면 이걸 바로 잡아야겠죠. 자, 일단 과열로 인해서 비정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업황 우려가 있었죠. 그러면서 멀티플이 리레이팅 되면서 계속 올랐던 게 디레이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가 9월 달에 이제 고점이다 해서 잔고가 1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고점이라는 거였죠.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한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전저점 이탈했던 경우도 있었죠. 보조 지표를 이탈했죠. 그 다음에 이동평선도 계속 하향 이탈해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는데 못 팔았다. 이건 계속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차전지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인버스 상품이 나왔죠.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도 부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구조는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일단 요 다음 장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인데 팔 수 있는 그만큼 라인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무리 내가 좋게 보는 기업이어도 매도 시간이 나오는 종목들은 항상 비중을 최소한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장에 결국은 기업이 좋아야 악재가 터지던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편입된 종목들 오늘 MSCI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업이 좋은 기업들 중에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사빌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방송 마쳐야겠습니다. 이 차례 하시죠. 예. 진짜 혜리 씨, 이게 네. 매수보다 정말 어려운 게 매도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정확히 또 설명을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 박철수 매니저님이 우리 생방송 끝나고 또 방송을 준비하신다고요? 네, 뭐 매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방송 끝나고 10시 20분부터 네. 무료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제 이름 매일경제 박철수 이렇게 치시면은 라이브 방송이 아마 켜져 있을 겁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된 내용과 추가적인 내용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2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우문현답 준비되어 있고요. 별별 기업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어떻게 하라고요? 고정! 네, 저희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본 방송